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힐링철학원입니다. 오늘은 82쪽이고요. 10천간의 충과 합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조금 난이도가 다시 쉬워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육시 나분 같은 경우는 솔직히 난이도가 좀 높은 거예요. 근데 좀 미리 배워본다는 생각으로 배운 거라서 그거 자체는 뭐 이해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걸 이렇게 배웠던 걸 이렇게 대입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넘어가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실제적인 거고 쉽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는데, 자, 일단은 오행표를 먼저 좀 쓸 텐데, 수, 목, 화, 소, 금이고 하는데 생은 적질 않고요. 극만 좀 적겠습니다. 수국화, 금전목, 목금토. 자, 이렇게 극이죠. 자, 극인데 이제 10천간입니다. 10천간의 합과 충을 배울 텐데요. 자, 10천간은 하늘의 기운이고 원래의 기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원래의 기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보면 토는 원래 극이 없습니다. 10천간은 토는 극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토는 중심이고 중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분명히 토를 극하는 게 있어요. 네. 그런데 실제적으로 10천간이라는 것은 원래 하늘의 기운에서는 극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무토와 기토는 극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자, 그러면 극이 이제 뭐가 있냐? 목과 금이 극하고 그 다음에 화와 수가 극하죠. 그래서 금금목 그 다음에 수국화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토는 천간에서는 토는 극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 목은 두 개가 있죠. 간목과 을목이 있고 금은 정금과 신금이 있고 자, 그 다음에 화는 병화와 정화가 있고 수는 인수와 계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금금목이죠. 그러니 얘도 똑같습니다. 갑경충, 을신충입니다. 방향이 똑같아요. 금이 목을 충하니 경금이 간목을 충하고 신금이 을목을 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수국화죠. 여기서도 병인충, 정계충. 그래서 극한다고도 하고 충한다고도 합니다. 충한다는 건 충돌한다, 부딪힌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기운이 이 기운을 때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간과하시면 안 되는데, 자, 음양을 볼게요. 음양을. 간목이 음이에요, 양이에요? 양이죠. 그러면 을목은 음이죠. 경금은 양이고 신금은 음이고 병화는 양이고 정화는 음이고 양이고 음이죠. 자, 충은 같은 양은 양끼리, 음은 음끼리만 충합니다. 양은 합이 된다라고 봐요. 네. 양은 양끼리만 충하고 음은 음끼리만 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금목일 때 갑경, 그러니까 간목은 양이죠. 네. 아니, 간목도 양이고 경금도 양이죠. 네. 그러니 금의 양과 목의 양이 충하는 거야. 그래서 갑경충이에요. 그 다음에 금의 음과 목의 음이 충해서 을신충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을경은 되려 합이에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얘는 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음양은 충이 없어요. 음양은 합이 돼요. 음양은 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장난식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남자가 남자끼리 만나서 싸우지 남녀가 만나서 싸우지 않는다. 뭐 남녀가 만나면 바람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실제적으로 양은 양끼리 음은 음끼리 충하지 양음이 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어디를 뒤져봐도 양음이 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병임충, 정계충도 양은 양끼리 음은 음끼리 충하는 거지 얘네가 뒤집혀서 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양은 양끼리 음은 음끼리 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금목인데 금의 양과 목의 양, 네. 금의 음과 목의 음, 병의 화와 이렇게 합하고 충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이야기예요. 이걸 이제 물상학적으로 얘기하자면 이제 나무인데 뭐 도끼가 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저는 심리적으로 푸는 게 특기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좀 성격을 해보겠습니다. 자, 경금이라는 성향은 직선적이고 직관적인 사람이고 빠른 판단을 하는 성향이에요. 그죠? 자, 간목은 진중하고 생각을 쉽게 하지 않는 성향이면서 한 번 생각을 하면 끝까지 가는 성향이에요. 그러니 갑경충이 된다는 건 바로 이 성향 때문에 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든 직설적으로 생각하고 직관적으로 하는 사람과 많은 시간이 걸리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봤을 때 이 사람은 답답하죠. 이 사람이 봤을 때 이 사람은요 너무 가볍고 급해요. 그래서 얘네 둘은 안 맞아요. 그래서 갑경충이에요. 자, 결론도 얘는 끝까지 가죠. 한번 정하면 끝까지 가요. 정하는데 시간이 걸릴 뿐이지. 이 사람은 또 아니면 아니에요. 한 번 정했는데 상황이 이게 아닌 것 같아. 그럼 또 아니면 아니에요. 근데 이 사주는 아니어도 끝까지 가요. 그러니 갑경이라는 성향은 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럼 물신충은요 조금 더 달라요. 자, 신금은 원래 신금은 표현 잘 안 해요. 자기 생각 잘 안 해요. 자, 을목은요 반대죠. 자기 얘기 잘해요. 을목은. 그쵸? 그러니까 외향적인 사람이고 처세술이 좋은 사람,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신금은요 안 그래요. 상황이 바뀌든 안 바뀌든 자기 생각하는 건 끝까지 가요. 그러니 이 사람은 유연한데 이 사람이 그 유연함을 잡아버려요.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얘기든 얘기해서 풀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자기 생각만 갖고 끝까지 가려고 해요. 그래서 을신충이에요. 성격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갑경충, 을신충도 있지만 성격적으로 봐도 이 신금이라는 사람과 이 을목이라는 사람이 만나면 성격이 완전 반대예요. 무엇인가를 표현하는 방식도 반대지만 모두 반대예요. 성격적으로도 반대인 거예요. 왜? 무엇인가를 끝까지 가냐? 아니면 중간에 바꿀 수 있느냐도. 그러니까 을목은 중간에 바뀌어요. 그렇잖아. 처세술이 좋다는 건 상황이 바뀌면 그 상황에 따라서 나에게 유리한 걸 하는 거죠. 신금은요 그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간목과 신금은 성격이 비슷해요. 간목과 신금은 성격이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금과 목이지만 의외로 잘 맞아요. 의외로 금과 목이지만. 그래서 성격적으로 봐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병임충, 정계충인데 일단 자연적으로 볼게요. 정계충은 정화가 땅이 따뜻해진 거죠. 땅이 따뜻해진 거예요. 계수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예요. 자, 그러면 땅이 따뜻했다는 건 땅이 따뜻한데 비가 내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땅이 식어버리죠. 그러면 원래 정화는 화예요, 토예요? 하죠. 땅이 따뜻해진다고 해서 땅은 아닌 거예요. 땅이 따뜻해진다는 건 땅이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화를 땅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리 화토일색이니 뭐니 해도 이건 땅이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땅이 따뜻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따뜻해지는데 개수가 내려버리면 정화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정계충이에요. 땅이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정화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땅이 식어버렸다는 건 정화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토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땅이 따뜻해졌다고 땅이 아니에요. 땅의 온기가 정화지 땅이 아니라고요. 네. 그러니까 정계충, 땅이 따뜻한데 비가 내리니까 땅이 식어버린다. 자, 성격적으로 한번 볼게요.
이 사람은 되게 유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은 주도하고 분위기 메이커야. 개수는. 정화는요 진중하고 자기 표현 안 하고 다른 사람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얘네들이 만나면 얘가 머리 아파요. 왜? 얘는 차분히 어떤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서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 사람한테 이랬다 저 사람한테 저랬다 막.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 이 사람은 너무 피곤해요. 정화 입장에서. 그러면 개수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정계충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천간의 충 중에 제일 무서운 충은 정계충이에요. 특히 정화가 나을 때 정계충이 제일 무서워요. 왜? 내가 역할을 못해요. 내가 역할을 못해요. 아무리 정화가 신강하더라도 정계충이 있으면 역할 잘 못해요. 그래서 정계충이 제가 봤을 때는 천간의 충 중에 제일 무섭습니다. 자, 그럼 병임충을 왜 나중에 했냐? 자, 자연적으로도 볼게요. 병화는 뭐죠? 태양이 지구를 내려비치는 거죠. 정화는요? 물이 따뜻한 거예요. 자, 얘네들이 물이 땅에 얼어 있는 거예요. 바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얘네들이 자연적으로 만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병임충은 되게 화려하죠, 크죠, 힘도 되게 세잖아요. 다른 것들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힘이 세죠. 자연의 음양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의외로 병임충은 그렇게 안 무서워요. 실제적으로 충의 개념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자, 성격적으로도 한번 볼게요. 정화는 임수는 합리적인 사람이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포용력이 넓은 거죠. 자, 병화는 열정적이고 나를 감추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병화도 포용력이 넓습니다. 병화도. 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고 뭐 이런다는 거지 독단적이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열정적이라는 개념이에요. 독단적인 건 이제 경금이나 신금이 좀 독단적인 면이 있는 거예요. 왜? 내가 한번 꽂히면 그게 가는 거니까. 근데 병화는 같이 가는 성향이 좀 있어요. 근데 임수도 같이 가는 성향이 좀 있어요. 수용적인 거니까. 그러니까 병화랑 임수는요 의외로 그렇게 충의 개념이 없어요. 왜? 자연적으로 만날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정계충은요 자연적으로 무조건 만나죠. 비 오면은 정계충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만 오면 무조건 정계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만날 일이 많아요. 정계충이. 그러니까 정계충이 제일 무서워요. 근데 병임충은요 의외로 만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태양이 뭐 바다를 내려비친다 해서 그걸 정계충이라고 얘기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부딪혀야 되는데 부딪힐 일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성격적으로도 부딪힐 일이 별로 없어요. 왜? 둘 다 포용적인 부분이 좀 강해요. 물론 조금 외향적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성향이고 합리적인 사람이라서 딱 맞는 건 아니에요. 기본적인 성향 자체는 그런 성향은 다르지만 둘 다 포용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편할 수는 있지만 싸우지는 않아요. 그래서 병임충이 되게 무서운 충처럼 보이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무섭지 않아요. 왜? 둘 다 포용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냥 넘어가는 측면들이 좀 많아요. 안 맞아도 왜? 성격이 안 맞는데 둘 다 포용적이잖아요. 넘어가는 거예요. 불편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이렇게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묶이고 이렇게 묶이고 이렇게 묶이고 이렇게 묶이겠죠. 그래서 금금목, 수국화, 그 다음에 갑경충, 을신충, 병임충, 정계충 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이 자연적으로는 현상으로 보는 거고요. 자연적으로는 현상으로 보는 거고 성격적으로는 이렇게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는 그럼 이걸 어떻게 충하느냐. 간목이 나무죠. 나무의 열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힘을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죠? 자연적으로 봤을 때는 나무의 열매잖아요. 나무의 힘을 뺏어가 버리죠. 얘는 을목은 풀인데 얘는 씨앗이죠. 그럼 얘도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이기는 거예요. 자연적으로도. 자, 나무에서 열매가 맺히면
나무의 힘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래야 열매가 맺히고 씨앗이 열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나무가 있는데 도끼가 친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해하기 쉽게 프리한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성격적으로 보면 맞잖아요. 우직한데 여기서 때려버리는 거잖아요. 왜? 얘는 직관적이 직설적이니까 계속 때릴 거 아니에요. 얘는 그냥 우직하게 막고 있을 거 아니에요. 얘는 유연해서 막 어떻게 하려는데 얘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저것도 아니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성격적으로 좀 보시면 되고, 자연적으로는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전개충을 제일 무서워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정화할 때 무서운 거예요. 내가 개수일 땐 내가 치는데 내가 무서울 일이 없어요. 자, 내 사주에 전개충이 있는데 내가 개수야. 그러면 전개충을 그렇게 무서워할 건 없어요. 근데 내가 정화하면 무섭죠. 나중에 보겠지만, 근데 웃긴 게 있어요. 내가 개수인데 그럼 전개충이 누구냐면 부인이에요. 전개충이 내가 개수면 전개충이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전개충이 있으면 부인이 힘들어요. 나는 힘들 게 없어요. 왜? 나는 지하고 싶더라고.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고 집안에 신경도 안 쓰고, 그러니까 누구만 힘들어요? 부인만 힘들어요. 부인만 힘든 거예요. 개수는 사람이 엄청 좋아요. 술도 잘 먹고 잘 놀고 여자친구도 많고 남자친구도 많고, 그러니까 누구만 힘들어요? 부인만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좋아서 부인이 힘들어요. 가정이 없어요. 가정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게 남자면요? 그러니까 남자일 때. 여자는 상관없어요. 남자일 때는요? 여자는 상관없어요. 여자는 상관이 없는 게, 여자는 제가 배우자가 아니에요. 제가 배우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거 왜 남자일 때만 그렇게 하냐면 제가 배우자여서 그래요. 그러니까 재성이라는 게 배우자여서 그렇고, 여자에겐 제가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건 아니에요. 물론 어찌됐든 간에 여자가 돈수가 앉아 있는 거니까 남편이 행복하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그러나 남자가 개수고 여자 그거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그냥 결론적인 거야. 여자가 돈수가 앉아 있으니까. 근데 다르게 볼 수도 있어요. 여자가 돈에 대해서 예민한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나머지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돈을 되게 아끼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화가 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십천간의 충입니다. 십천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토는 충이 없습니다. 토는 충이 없어요. 그 다음에 금금목, 그 다음에 수국화 그렇게만 있고, 양은 양끼리, 음은 음끼리만 충하고, 양은 나중에 보겠지만 합합니다. 그 다음에 갑을 병정을 좀 써보겠습니다. 갑을 병정 무기 경 신 임 기대. 너무 귀찮지만 양을 써볼게요. 네. 보세요. 충이 양은 양끼리, 음은 음끼리 충한다고 그랬죠. 충을 먼저 썼으니까 충을 먼저 볼게요. 자, 간목부터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죠. 갑경충이에요. 그죠? 갑경충입니다. 양은 양끼리 충한 거죠. 자, 을목부터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을신충입니다. 그죠? 네. 여기서부터 7개 가면 당연히 이렇게 충이겠죠. 병인충, 정제충. 그래서 7번째는 충이다라고 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칠살이라고 얘기합니다. 칠살이 별게 아니에요. 7번째는 충한다 해서 칠살입니다. 7번째는 충한다 해서 칠살이에요. 그래서 부당치가가 7살이 들었어, 7살이 들었어, 이 7살이에요. 근데 7살은 천간도 7살이지만요, 지지도 7살입니다.
자축인묘 진사 오죠. 네. 자축인묘 진사 오예요. 그래서 자오충이에요. 네. 그게 7살이에요. 자오충. 그러니까 자오묘유 인신사의 진술충이는 다 7살이에요. 7살이 아닌 충이 없어요. 네. 그래서 7살이 무섭다고 하는 건 여기만 7살이 아니라 지지도 7번째는 무조건 7살이에요. 그래서 7살이 대표적인 살인 거는 맞아요. 근데 이게 뭐 대단한 어떤 뭐 이렇게 뭐 기본적 지식을 가지고 있고 공부를 가지고 있고 그게 아니라 7번째가 충이라고 해서 7살이에요. 천간 지지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합은 6번째가 합이에요. 자, 우리가 그 저기에서 봤죠. 그 저기 뭐야 선천수 후천수 할 때 5가 중심이죠. 네. 그래서 1에 5를 더하면 6이 되죠. 네. 그래서 6번째는 합입니다. 자, 6번째는 합이에요. 네. 왜? 1과 6은 같은 숫자잖아요. 네. 그죠? 1과 6은 같은 숫자죠. 5를 더하니까. 자,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6. 하나, 둘, 셋, 넷, 다섯, 6이죠. 갑기합토, 을경합금, 병신합수, 정임합이에요. 그래서 6번째는 합입니다. 살은 7번째가 살이어서 7살이고요. 합은 6번째가 합입니다. 네. 1에서 5를 더하면 6이 되듯이 1과 6은 같은 숫자잖아요. 얘와 얘가 같다입니다. 그래서 6번째는 합인데, 자, 그러면 천간의 합을 볼게요. 천간의 합을 보겠습니다. 천간의 합을 보는데, 자, 이거는 좀 애워놓으시면 좋은데요. 뭐 그렇게 굳이 애울 필요는 없어요. 자, 갑, 기, 합, 토죠. 갑기, 합토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불경, 금이죠. 자, 그 다음에 병신, 합수죠. 그 다음에 정임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무게합화가 하나 있어요. 이거 말고 무게합화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파악 안 돼요? 무게합화가 있습니다. 합은 5개가 있어요. 화수목금토가. 그러니까 충은 토가 없습니다. 네. 충은 토가 없지만 합은 토가 있어요. 무게합화인데, 자, 갑기합토를 중정지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갑기합토를 중정지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정지합이라는 건 뭐냐면, 중정지합이라는 건 82쪽에 있어요. 중간 쪽에 글씨 쭉 써있는 게 중정지합이라고 써있습니다. 자, 갑기합토를 중정지합이라고 하는데, 이 중정지합이라는 게 뭐냐면 중앙이다예요. 그러니까 중도적이다. 그러니까 사주천간에 갑기합토가 있으면 중도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무엇인가 중용의 도를 이끄는 사람이에요. 누구의 성격과 똑같죠? 토의 성격과 똑같아요. 그래서 말은 중정지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론은 누구예요? 토예요, 토. 토의 성격을 갖는 자예요. 갑기합토라는 건 토의 성격을 조금 더 강하게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토가 원래 중심이고 중앙이고 남의 말 잘 듣고 뭐 합리적이고 저거 하는 거잖아요. 네. 그 성격이에요. 중정지합이. 다른 게 아니에요. 자, 을경합금이죠. 을경합금. 그래서 인이지합이라고 해요. 아니, 인이지합. 성격이 급해서 그래요. 인데 이부터 쓰잖아요. 성격이 급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받아쓰기를 못했습니다. 인이지합이라는 건 뭐냐면 의리가 있다요. 자, 금이라는 성격이 뭐예요? 한 번이면 끝까지 이죠. 네. 그게 의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에 을경합금이 있으면 이 사람은 의리가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뭐예요? 금의 성향이 크다죠. 금은 의리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금은 왜? 한번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걸 끝까지 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의리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을경합금은 이미지합이라고 하는데 결론은 뭐의 성격을 강하게 만든다? 금의 성격을 강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이것 보고 이미지합이니까 을경합금은 이미지합이니까 의리가 그게 아니라 그냥 을경합금이잖아요. 그럼 금의 성향이 강한 거예요. 그렇게 보면 돼요.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병신합수면 위험지합이에요. 위험이 있다요. 위험이 있다. 그러니까 수는 뭐예요? 합리적이고, 그죠? 논리적인 사람이죠. 그러니까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 그러면 항상 설명하죠. 뭐 설명했어요? 법자 설명했잖아요. 네. 법. 네. 공평하고 계산적인 사람. 그죠? 수를 얘기했을 때 항상 법을 이야기하면서 얘기했던 게 네. 뭐예요? 그 얘기잖아요. 네. 법, 공평하고 계산적이고 합리적인 사람. 그러니 병신합수 수가 된다는 건 수의 기운을 강하다. 수가 위험이 있다요. 그렇잖아요. 법관은 위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판사가. 그래서 뭐래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얘기하잖아요. 위험이 있다요. 자, 정임한목은 인수지합이에요. 뭐한다? 학문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사람. 네, 학문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사람. 학문적으로. 그러니 목의 기운이 강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목은 을목이에요, 간목이에요? 간목이죠. 간목에서 있는 거죠. 자, 무게합파. 무정지합. 화려하긴 하지만 특별하게 무엇이 있지는 않아요. 여보세요? 그래서 화의 기운, 화려하다요. 그래서 네. 무정지합이 있으면 도화가 있는 것과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화려해요. 사장님 좀 딴일 하셔갖고 네. 조금 그래서 나중에 전화 좀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이거는 이제 네. 합으로 보는 거예요. 합으로만 이제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연적으로도 이거를 좀 이야기해 볼게요. 갑기합토잖아요. 땅 속의 나무 뿌리예요. 그죠? 땅 속의 나무 뿌리예요. 갑기합토라는 건. 그러니 토의 기운이 강하다요. 왜? 땅 속에 나무가 있는 거잖아요. 나무 뿌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토의 기운이 강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을경합금은 뭐냐면, 그러니까 아니 지상으로 바뀌었나요? 그게 아니라 전화 을경합금인데, 자, 을경합금이라는 건, 자, 을경합금이라는 건 을목, 새싹이 뭐한다? 열매를 맺는다요. 자, 새싹이 자라서 결론은 뭐하기 위해서 새싹 자라는 거야? 열매 맺으려고 자라는 거죠. 그러니 을경합금인 거예요. 자연적으로 봤을 때. 새싹이 뭐 하려고 피는 거야? 열매 맺으려고 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을경합금이라는 건 새싹이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이 되겠죠. 새싹으로 남진 않을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병신합수예요. 병신합수. 자, 무슨 얘기냐면 신금은 씨앗이죠. 신금이 태양의 기운을 받아서 녹는다예요. 병신합수라는 게. 그러니 병신합수가 된다는 건 물로 들어가서 이제 생명이 잉태되게 될 수 있다요. 그래서 병신합수예요. 병신합수. 그래서 태양이 금을 녹일 수 있다는 개념도 되는데 그런 개념보다는 태양이 열매를 녹게 한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생명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자, 정임한목이에요. 정임한목인데, 자, 임수는 땅이 따뜻해진 거죠. 아니, 임수는 물이 얼어 있는 거예요. 물이 얼어 있는데 땅이 따뜻해지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녹아요. 생명이 생긴다요. 그러니까 호수가 따뜻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끼가 생기고 식물이 자라는 거죠. 정임한목이라는 의미가
바로 그 음입니다. 얼어있는 물이 녹는 거 아니에요? 네. 저 정의만복이라는 건 얼어있는 물이 녹으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생명이 자라겠죠. 얼어있는 땅에서 생명이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녹아야 자라겠지. 자, 그 다음에 무게아파예요. 무게아파. 자, 땅에 물이 깃들면 힘이 강성해진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계속 땅 위에 비가 내리는 거죠. 네. 그러니 생명이 확 자라는 거예요. 뭐 생각하면 되냐면, 자, 사막에 비 내릴 때 생각해 보세요. 사막에 비 내릴 때. 사막에 그 다큐멘터리 보면 나와요. 사막에 비가 쫙 내리면 그때부터 식물이 막 미친 듯이 자라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좀 무게아파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게아파. 그래서 땅 위에 비가 내리면 그 힘이, 생명이 왕성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생명이 왕성해진다. 그래서 무게아파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천간의 합이라는 것도 다 자연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후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간목은 양이에요, 음이에요? 양. 양이죠. 그러면 얘는 얘는 양, 얘는 양, 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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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얘는 양, 얘는 육합은 다 양의 합으로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나오는데 충은 양은 양끼리, 음은 음끼리예요. 네. 양, 음은 충은 없어요. 어디를 뒤져봐도 양은 양끼리, 음은 음끼리 할 때만 충이고, 양, 음은 만나면 무조건 뭐예요? 합이에요. 여자와 남자가 만나면 얼레리 꼴레리 하면 애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웃기고자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양이 만난 게 뭐예요? 수와 화가 만나서 목이 된다는 거잖아요. 처음에 양이 만나서 생명이 생긴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의 이치로도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천간의 충과 합을 이야기했고요. 그 천간의 합과 충을 이제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한번 성격적으로 한번 볼게요. 자, 간목은 진중한 사람이고 자기 표현 안 하죠. 네. 기토도요. 네. 진중한 사람이고 자기 표현 안 하죠. 네. 얘네 둘이 잘 맞는 거예요. 이신전신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얘도 중도적인 부분이 있는 거예요. 간목도 땅속의 나무라서. 왜?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어주잖아요. 그럼 기토도요. 다른 사람 얘기 잘 들어주죠. 근데 표현은 누가 잘해요? 얘가 잘하죠. 네. 얘는 표현 잘하네요. 아, 네. 하지만 그러나 얘네들이 잘 맞는다요. 그게 갑기합도예요. 자, 을경합금 볼게요. 을목은 외향적이죠. 다른 사람한테 얘기 잘하고 자기 표현 잘하죠. 경금도 직설적이고 직관적이니까 자기 표현 잘하죠. 네. 얘네들은 서로 얘기 잘해요. 그래서 을경합금 성격이 잘 맞는 거예요. 왜? 둘 다 자기 표현 잘해요. 얘는 이 얘기를 잘하면 얘는 잘 들어주잖아요. 그럼 얘 맞장구 잘 쳐주겠죠. 네. 을목이라는 거. 왜? 이 사람이 뭐라면 거기에 따르고 저 사람이 뭐라면 저기에 따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네들이 잘 맞겠죠. 자, 병신합수. 얘는 병화.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뜨겁고 열정적인 사람이죠. 신금은 자기 표현 잘 안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워낙 세니까 이 사람이 따라요. 병신합수. 그러니까 병화하고 경금은 그렇진 않은데 병신합수는 의외로 따라버립니다. 왜? 이 사람이 얘기 잘 안 하고 그렇지만 이 사람이 워낙 세버리기 때문에요. 이 사람을 잡아요. 그러니까 잡는다는 게 뭐 이렇게 때려잡는다는 그 뭐 갑경추나 이런 것처럼 때려잡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워낙 포용력이 크기 때문에 신금을 녹여버립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만 이러지 말아야지 이런 거예요. 정의왕목은 정화도 정화도 다른 사람 얘기 잘 들어주죠. 네. 온화한 사람이고, 임수도 다른 사람 얘기 잘 들어주고 합리적인 사람이죠. 온화한 사람과 합리적인 사람이 만나는 거예요. 둘이 잘 맞아요. 성격적으로. 자, 무게아파. 무토도 화려하죠. 자기 표현 잘하고 외향적인 사람. 개수도 자기 표현 잘하고 외향적인 사람. 둘이 만나면 난리가 나요. 둘이 만나면 난리가 나요. 아주 시끌시끌해요. 시끌시끌해요. 왜? 서로 감춰진 게 없어요. 그리고 서로 뭐가 없어요? 뒤끝이 없어요. 이런 애들이 보면 서로 생각이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정의만목이나 각기합토가 얘를 봐봐요. 얼마나 정신없겠어요.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적으로도 합의되는 건 이유가 있어요. 성격이 비슷하잖아요. 의외로 다른 것 같지만 이 합의되는 성격들 봐보세요. 성격이 비슷합니다. 표현 방식이 다를 뿐이지 무엇인가 해나가는 방식이나 그러니까 성격계 뭐가 정해져 있는 이런 게 다를 뿐이지 실제적으로 이 합의되는 애들은 성격이 비슷해요. 네. 충이 되는 애들은 성격이 틀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천간의 합과충을 성격으로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워요. 단순히 보면 자연적으로만 봐도 이해는 되는데 자연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사주를 풀 때 큰 의미가 없어요. 자연적으로 푸는 거는 큰 의미가 없죠. 근데 성격적으로 볼 때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된다는 건 아 이런 성격과 이런 성격이 되니까 아 얘네 둘이 잘 맞겠구나. 또는 충은 아 이런 성격과 이런 성격이 만났으니까 아 서로 이해를 못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천간의 합과충은 중요한 것이 단순하게 합충이라는 개념도 있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내포하고 있는 성격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원래 천간으로 성격을 보잖아요. 네. 네. 천간으로 성격을 보니까 그걸로 봤을 때 그 합과충으로 해서 그 사람의 성격들을 좀 이해하는 걸로 해서 아 이래서 잘 맞겠구나, 이래서 싸우겠구나, 이래서 좀 안 맞겠구나. 근데 그렇다고 해서 천간이 충된다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라는 개념은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몇 시냐? 11시 6분입니다. 5분 정도 쉬고 11시 10분부터 다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